안녕하세요, 모아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반에서 일어난 조금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비슷한 사건들이 4번이나 연달아서 계속 일어나서 제가 그 일을 해결하고 또 아이들 교육하기에 조금 힘들었던 그런 사건들인데요. 그게 뭐냐면 그 성적인 놀이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그 호주나 한국이나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민감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첫 번째는요, 남자친구 둘이서 화장실에서 쉬를 하는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화장실 안에서 많은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서 쉬를 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또 두 번째는요, 거기에 2명이 더 포함돼서 4명의 친구들이, 여기는 여자친구들도 껴있어요, 바깥놀이에서 동시에 번갈아 가면서 쉬를 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여기까지는 아이들이 무슨 생각으로 했냐, 참 헛웃음이 나는 그런 사건들이어서 이제 그렇다 쳤는데, 세 번째부터는 약간 조금 심각하고 우려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저희 유치원 특성상 많은 아이들이 함께 나와서 오후에 통합 보육을 받거든요. 많게는 75명까지 바깥에서 있고 선생님들이 곳곳에 서서 아이들의 놀이를 지켜보는데, 그 두 아이는 그 미끄럼틀 밑에 있는 그 공간에 들어가서 그 여자아이가 바지랑 팬티를 내리고 남자아이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주사를 맞는다고 이렇게 조그만 나무 가지, 그러니까 스틱을 가져와서 엉덩이에 주사 놓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는 제가 없는 상황이었어서 저희 반 선생님께서 그 일들을 각자 남자아이, 여자아이 부모님께 알리고 아이들의 성교육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성교육을 하실 때 내 몸은 소중해요. 그래서 내 몸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내 몸을 보자거나 또는 만졌을 때는 안 돼요 하고 달려가서 어른이나 도움을 받으시는 사람들한테, 엄마 아빠한테 도움을 구하라고 이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한국에서는 내 몸은 소중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호주에서는 my body is my body, My body belong to me, 이런 식으로, 이런 컨셉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점점 마무리를 돼 갔는데, 그 시점에 제가 저희 반을 돌아보니까 굉장히 자기 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증폭이 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또래의 아이들을 교육하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 또 남의 다른 점, 또 내 몸에 대해서, 또 남자, 여자의 다른 점 궁금해하는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이제 저희 딸이 만 3세 때, 그러니까 5살 때 그 아빠랑 할아버지가 화장실에 가면 막 달려가서 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를 샤워를 시키면, 엄마 왜 남자들은 서서 쉬야를 해요 하면서 자기도 서서 쉬야 할 수 있다고, 샤워할 때 서서 오줌을 누는다던가 이런 일들이 있었지요. 그런 것처럼 그 시기에 성적인 관심,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르다는 것,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건데, 저희 반에서 있었던 그런 세 번째 의사놀이는 굉장히 조금 위험한 수준의 의사놀이가 될 수 있죠. 현장에서 보면 의사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이때 만약에 우리 반 아이들이 의사놀이를 하게 되면 적당한 그 바운더리를 정해 주셔서 아이들이 안전한 가운데 의사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의사의 역할을 하는 친구가 청진기로 이제 심장소리를 듣는다던가 그런 것을 할 때는 옷 속으로 옷을 이렇게 올리고 그런 의사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옷 위에서 그 의사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주사를 맞는다던가 그럴 때 아이들이 엉덩이 주사 많이 맞아서 그대로 이렇게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 주사를 놓는 신용을 하거든요. 그럴 때 그냥 팔 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옷 위에서 팔 주사를 놓는 신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의사놀이를 할 때는 선생님이 그 주변에 계셔서 아이들을 잘 관찰하셔서 위험한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그것도 마당에서 있었는데요. 남자아이 4명, 다 저희 반. 여자아이 1명, 그것도 저희 반입니다. 그 남자아이 4명이서 그 여자친구 1명, 덩치도 굉장히 작은 여자아이예요.
그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그 여자아이의 엉덩이를 보고 싶었대요. 그러면서 2명의 남자아이는 앞에, 2명의 남자아이는 뒤에서 막 바지를 내리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몸집은 작지만 굉장히 성격이 강한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소리 지르고 울고 해서 선생님이 바로 발견해서 그것들을 멈출 수 있게 했는데, 이 사건 자체가 일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무엇보다도 그 여자아이 학부모님들한테는 굉장히 불쾌하고 화나고 슬프고 뭐 어떤 감정이라고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딸을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만약에 저희 딸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비록 그 가해자들이 만 3세, 4세 어린이지만 굉장히 화가 났을 거라는 거를 쉽게 짐작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제가 그 사건을 딱 전에 들었을 때 이제 갑자기 암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지? 예산일이 아닌데. 그 여자아이 부모가 너무 화가 나면 이거는 정말 디파트먼트 신고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 일이 딱 일어난 직후에 그 여자친구 상태를 저는 살폈죠. 얘가 충격은 받았는지, 얘 마음은 좀 어떤지, 얘 행동은 변한 건 없는지, 혹시 트라우마가 생기진 않았는지, 그러한 것들을 잘 관찰하고 그 아이의 상태를 파악했고요. 이 남자친구한테 4명한테는요 굉장히 강력한 훈육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4명을 몰아놓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한 명씩 딱 떨어뜨려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아이 한 명을 데리고 이제 교무실로 갔죠. 교실에서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늘 항상 생활하는 그 교실, 또 늘 항상 얼굴을 보는 내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아이들이 딱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놀이구나,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강력한 뭔가 충격을 주기에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남자아이 각각 한 명씩 교무실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듀케이셔널 리더가 직접 그 아이와 대화를 하도록, 그래서 이런 놀이들은 굉장히 위험한 놀이고 다시는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여자친구의 마음은 어땠는지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교실로 들어가서 그 여자친구한테 정중하게 사과할 것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각각 했죠. 여자아이한테는 혹시나 모를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관찰을 조금 많이 했고요. 그 아이와 직접적인 그 사건에 대해서 대화는 제가 조금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는 계속 관찰이 들어가고, 그 4명의 남자친구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부모님과도 각각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대부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호주에서는 중요한 일들을 메일로 주고받고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각자 남자 어린이 학부모님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즉시. 근데 그 이메일을 보낼 때 사건을 자세하게 보는 게 아니라 뭐 한국말로 하면 조금 불미스러워, 조금 뭐라고 해야지, 적합하지 않은 그런 놀이에 이 아이가 인볼브가 됐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직접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면담을 요청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 남자 아이들이 일단 진행을 했고, 그 여자친구는요 직접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굉장히 깜짝 놀랐고 굉장히 화가 나서 그 다음날 당장 유치원으로 아빠랑 쫓아왔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그 부모님과 어떻게 이야기할까, 당장 쫓아왔는데 그 부모님과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런 것들을 고심하기도 해야 되지만, 이와 같은 사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을까,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됐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 여자친구 학부모님들, 또 남자친구 학부모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가정에서도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광범위하게 성교육을 시작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프라이빗 파트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의 관심을 더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보다 바람직한 놀이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행동을 권장하는 그런 플랜을 짜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는 말로 해서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도 계속 말로 이야기를 나눠왔지만 효과가 없었잖아요. 그 놀이는 점점 더
퍼져가고 점점 더 위험하게 발달을 해갔으니까요. 그래서 좀 더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획했던 것은 반 전체 어린이들을 한꺼번에 바람직한 놀이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그런 계획을 짰는데 해피 플레이 좌를 만들었어요. 친구와 함께 잘 놀거나 친구를 잘 보살펴주거나 아주 재밌게 나이스하게 폴라이트하게 놀았을 때는 여기엔 뿅뿅이를 그 좌 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유리병이 꼭대기까지 차면 그것을 축하하는 그런 뭐 잔치, 파티, 셀러브레이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셀러브레이션 데이에 무슨 놀이를 할 건지 아이들과 함께 정해서 축하를 하면서 보상을 해주기로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죠.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학부모님들한테도 다 알려서 부모님들도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공유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 통합 보육 시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저 혼자서는 다 할 수가 없고 우리 유치원의 선생님들이 모두 합심해서 함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들도 함께 독려를 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어떻게 아이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 반 아이들은 성적인 놀이에 관심이 조금 사그라든 상태고요. 열심히 지금 해피 플레이저에 뿅뿅이를 지금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신 현장에서는 이렇게 곤란한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고 미연에 방지하시는 지혜로운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